누구나 하루의 시작을 위해 지하철을 타고 특별한 여행을 위해 기차를 타며 서울, 대전, 부산을 하루에 오가는 전국 1일 생활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88 서울 올림픽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열차 운행 시간을 단축할 안전한 제어 장치가 필요했고, 샬롬 엔지니어링은 국내 최초 열차 자동 정지 장치 ATS를 개발해내며 열차 속도 향상에 선구적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현재는 KTCS2, ATP 레벨 1과 같은 각종 차상 신호 장치를 독자 개발하고 통합 제어하는 기술로 철도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선은 확대되고 여러 종류의 열차가 등장했습니다. 수많은 전자부품의 집합체인 열차는 조립 완료 후 원인 불명의 이상 증세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샬롬은 전동차 종합 검사 장치를 개발하여 완성된 열차를 종합 검사하고 분석하여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열차 운행이 많은 구간에서 사고 발생 시 주변 열차의 연속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열차 방호 장치를 개발하여 큰 인명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안전 지킴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괴로웠던 IMF 시절, 샬롬은 외산에 의존했던 열차 모의 운전 연습기를 국산화에 성공하며 기관사의 운행 기술 향상 및 사고 대처 훈련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2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KTX의 등장으로 안전한 검사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검수원의 위험한 검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일상 검사 장치를 개발한 샬롬은 지속적인 관리와 기술 개발을 토대로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여 검수원의 안전과 편리한 작업 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샬롬은 승객의 안전도 생각합니다. 열차 사고 기록과 객실 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열차용 영상 기록 시스템을 개발하여 객실 내 승객의 안전도 책임지고 있습니다. 열차 탈선의 주요 원인인 레일은 정밀한 비파괴 검사가 필수였습니다. 샬롬은 어떤 종류의 레일에도 맞춤 검사가 가능하고 내부 결함을 정밀하게 진단하는 레일 탐상 시스템을 개발하여 안전한 철로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히브리어로 평안, 안녕이라는 샬롬의 뜻처럼 샬롬 엔지니어링은 열차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개발을 쉬지 않았기에 한국 철도 기술의 역사를 선도하는 철도 안전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세상을 만든다는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실천하며 세계와 미래의 철도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평안한 철도 라이프를 위한 기업, 샬롬 엔지니어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철도공사 차량기획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석중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CBM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그 CBM은 2016년, 17년도부터 현재까지 상당히 많은 업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었고, 또 운영사에서도 그에 따른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 부분인지 이제 알아보고 있었고요. 저희 철도공사에서는 프로젝트 추진하면서부터 CBM 데이터를 넣기를 요구사항에 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약간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차량 구입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CBM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장치, 그것을 시각화시킬 수 있는 어떤 플랫폼 형태의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필요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제작 3사가 다 CBM을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고요. 실제로 그게 이제 구현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젝트에서 발생된 그런 데이터 수집 과정이나 분석 툴, 그리고 데이터를 전처리해서 시각화시키는 과정,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요구사항이 있죠. 그게 뭐냐면 언제 정비를 하는 것이 좋을까? 취약한 것이 뭘까? 언제 부품을 교환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유지보수 환경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떻게 이것을 운영을 잘 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이 이제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플랫폼을 하나의 단일 플랫폼으로 통일하는 부분하고요. 데이터를 다차종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좀 정제해가지고 유의미한 데이터로 바꾸는 작업들,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문가들은 어떤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할 내용들이 이제 앞에 김철수 교수님이 발표를 했던 내용들은 이제 주로 실제 CBM의 데이터가 필요한 부분, 출입문이 될 수도 있고 공격 주기가 될 수도 있고 냉난방 시스템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CBM이라고 하는 게 뭐냐 도대체 그런 부분하고 코레일에서의 그 상태 진단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 또 하나는 항상 우리는 비교하기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시스템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SNCF에서 지금 하고 있는 CBM 운영 사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이 CBM을 개발을 하고 운영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 사용자 중심의 CBM 관리를 좀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을 요 과정에다 담아보았습니다. 그래서 CBM이라고 하는 것은 철도 차량 유지보수 구성 체계에서 약간의 로지스틱 문제가 좀 있어서 PPT 자료가 좀 안 넘어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방 이제 목차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철도 차량 유지보수 구성 체계를 보면 고장이 발생했을 때 수리하는 방법이 있고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수리하는 예방 정비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예방 정비라고 하는 게 이제 시간 기준으로 차 운행 도중에 보는 것보다는 일정 기간 경과한 다음에 이제 정기적으로 차량을 점검하는 시간 베이스로 그 정비를 해왔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요 컨디션 베이스드 메인터넌스가 이제 차량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다가 유지보수의 필요성이 감지되었을 때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CBM을 하는데 IT 기술 위주로 좀 이렇게 개발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IT 오리엔티드 CBM 시스템이 됐는데요. 실제로 이 CBM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저장하고 접근하는 지식관리 시스템의 한 구조입니다. 이 차량 유지보수 경험이 있어야 정비를 잘 하잖아요. 그래서 유지보수 경험을 살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험 지식을 저장하는,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의 관련된 변수들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그런 어떤 전문가 그룹이 필요할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능적인 속성을 가진 지식 베이스가 필요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서로 추론을 해서 지식 관리를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겪어서 정제된 데이터로 분석이 가능한 기술 자료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얘기가 상태 기반이라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99.9%의 신뢰도를 가진다 그러면은 0.01%의 그 고장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태가 상태 모니터링하는 기간이고, 이 시간은 짧게는 몇 달, 몇 년, 몇십 년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부품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지보수를 시간 베이스로 하게 되면 보통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수명, 포텐셜이라고 하는 수명 주기 앞에서 교체 의사결정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비용 낭비가 있고 뭔가 손실이 좀 더 많은 것 같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운행되고 있는 편성 열차, 편성 상태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절대로 지나쳐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하고 직결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터지면 바로 운행장에 또는 여행하시고 있는 고객들의 그 굉장히 큰 불평, 불만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그거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되면 운행에 큰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거를 이중화시킨다든가 다른 시스템으로 절체를 하는 방법을 통해서 정상적인 이제 운행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이 이제 있을 테고요. 그래서 이 과정하고 원래는 PF 사이에 페일리어가 생겨서 고장이 나서 더 이상 하단으로 인해서 못 쓰는 상황까지 가면 못 견디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컨디션 베이스 메인테넌스가 주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상태 기반 유지 보수를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수명이 얼마나 남아 있는가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 릴라이빌리티 그 수준 그걸 측정하는 RUL을 우리가 확인을 하려고 연구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태 기반으로 유지 보수를 진행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긴 한데 조금 전에 이제 국토부 윤 상무님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의 정책하고는 약간 안 맞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상 검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했을 때 하고 상태가 아직 검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판단을 했으니까 이제부터 정비를 할 겁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규제하고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이제 컨플릭트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과정에 대한 통제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포레일의 상태 진단 시스템이라는 것이 뭐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시간 모니터링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했다는 것은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속도 정보나 운행 중의 온도 정보나 그 다음에 진동, 소음 정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그 만들어진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고 정제가 돼서 이 부품의 상태를 탐지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고요. 이때 데이터가 정제가 된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는 정제된 데이터가 모였을 때 그게 비교가 되고 수준이 측정이 돼서 서로 어떤 부품 상태가 만들어졌는지를 알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위쪽은 degradation alarm based maintenance라고 했는데 이 부품이 점점 더 파티그 현상, 피로가 진행되는 상황들을 측정을 하는 측정 부문이고요. 아래쪽을 보시면 상태 데이터라고 하는 걸 통해서 부품을 검사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데이터를 정제하는 일종의 이제 예지 정비 기능을 모니터링을 하는 기능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거는 기술적 영역이 다른 거죠. 위쪽은 발생되는 데이터들을 IT의 도움을 받아서 분석을 하는 그 과정이 될 거고, 아래쪽은 이 상태를 검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데이터를 정제하는 과정은 전문가 집단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여기 기술사님들이 많으시니까 기술사들이 필요한 거죠. 동력학 쪽에 또는 전기장치 쪽에 주행부의 어떤 그런 부분에 또 온도, 습도, 진동, 소음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에 특화된 전문가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데이터가 정제가 되고 마이닝이 돼서 잔존 수명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줄 수가 있죠. 실제로 이런 경험을 저 역시 한 적이 있습니다. 차륜 마모가
동력차하고 객차가 같은 패턴으로 일어나느냐? 그러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죠. 전두부의 동력차의 차륜이 빨리 마모됩니다. 근데 얼마나 빨리 마모가 되느냐? 어느 시기에 차륜을 교환하는 시점이 다가올까? 그게 이제 150만 킬로 주행, 250만 킬로 이런 어떤 그 예측이 되는 그걸 통해서 부품 교체를 해야 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야 운영에 이제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 일을 할 수가 있을 거니까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분석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다음에 고속철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때문에 운행 중에 차축의 속도, 또 각 기기의 동작 상태, 고장 코드 이런 것들이 결함이 발생하게 되면 FWTS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무선으로 전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이 고장 코드까지는 그 고장 코드를 수집하는 ERP 시스템, 그 수집 장치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그 유지보수 관계자들이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타임으로 고장이 발생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조치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센서를 추가로 더 넣게 되면 이런 리얼타임 데이터가 훨씬 양이 많아지게 되고요. 그게 유지보수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정제되고 분석된 데이터로 정리가 돼서 실제 이제 운행 중에 발생하는 고장에 대한 진단을 신속하게 해서 운행 상황에서의 어떤 고장 상황을 빨리 빠져나가도록 하는 그런 방식의 이제 CBM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전동차 같은 경우에는 RTD라고 하는 무선 전송 장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고장 코드뿐만 아니라 차량에서 발생하는 속도, 소음 정도, 이 센서가 이제 차 바퀴나 이런 데 이제 붙어 있게 되는데 이 BSM이라고 하는 수집 장치를 통해서 CMS RV를 통해서 엣지 서버에 저장이 되고 서버에 저장이 된 데이터가 RTD를 통해서 무선으로 전송이 되는 그런 체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동 차량에는 448량부터 490량, 대국권 28량, 74량 이렇게 21년도 이후에 만들어지는 모든 차량에는 센서가 지금 다 들어가 있고요. 일반 차량 같은 경우에 RTX 40, 디젤 기관차, 고속 차량은 EMU 260하고 EMU 320 차량에 이런 어떤 15가지 정도의 센싱 포인트가 만들어져서 차량이 도입되도록 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SNCF에서는 어떻게 편성에 대한 관리를 할까요? 일단 이제 그 SNCF에서는 안전, 정시운행, 신뢰성, 유지보 수비, 그리고 열차하고 시설물의 가용성 이 부분에 CBM을 도입할 목적을 가지고 기술적인 그 혁신이라고 하는 테크놀로지컬 럽처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철도 차량 쪽에 주어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테크놀로지컬 럽처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이 현재까지 발생한 예측 가능한 상황을 완전히 판을 갈아엎을 정도로 혁신적인 부분을 의미를 하고요. 이때 이제 필요한 그 편성 관리하는 쪽에는 아래쪽에 있습니다만 실시간으로 열차 상태를 인지하는 거, Know the train state in real time이죠. 그리고 Anticipate a failure 해갖고 조기 진단, 고장에 대한 조기 진단 기능, 그리고 열차 가동 상태에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그 데이터들이 있어요. 우리 그 TCMS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 같이. 그래서 그런 데서 나오는 부분들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어떤 유지보수를 모아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지 하는 체계적인 예방 정비 부분을 또 이제 설정을 하는 것까지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목적으로 원격 진단과 예지 정비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CBM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열차 운행 데이터가 나와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데이터 스토리지 서버에 저장이 되고 데이터 분석가하고 차량 전문가가 이 분석을 하죠. 그리고 나서
유지보수 시행을 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결과가 도출이 되는 걸 가지고 유지보수 프로세스를 개선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운영이 되도록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압축기, 배터리, 팬터그래프, 냉난방, 화장실, 제동, 승강문, 출입문 이렇게 대상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한 것은 소음, 진동, 속도 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압력이라든가 온도, 습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기술적인 데이터를 막 수집을 하는 그 과정으로 가지고 있는데 잘 보시면 얘네는 목적이 있습니다. 김철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입문, 그럼 출입문에 열림 닫힘 기능하고 거기서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나는지 하는 부분을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를 모니터링하는 쪽이 맞겠죠. 냉난방이다 그러면 냉난방도 열차 객실 내에 온도를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전체 지금 운행되고 있는 열차 중에 객실 냉난방이 통제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바로 알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난방이라 하면 그래서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겨울과 여름이 오기 전에 각 기능 상태를 자동으로 점검을 하고 정비기지에서 미리 필요한 장치를 사전에 교체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비 시간이 별도로 필요가 없어져요. 냉난방 기능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으로 대체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상시 모니터링하는 방법이 객실 온도를 실시간으로 그냥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에 계속 객실 온도가 몇 열차 그러면 그 몇 열차의 1호차부터 8호차까지 있다 그러면 그 1호차부터 8호차의 온도가 그 열차의 상태를 알려주게 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승강문 패센저 액세스라고 하는 거죠. 승강문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의 어떤 그 자동 점검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 승강문의 전류값이 이산치가 생기는지를 측정을 하는 걸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정상 범위의 전류가 발생했다고 써졌다 하겠죠, 규칙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맞지 않으면 이제 정비를 해야 되는 타이밍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승강문에 대한 그 평상시 예방 정비라는 거는 별도로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늘 봐야 되잖아요. 승객들이 승하차 할 때마다 필요하니까. 근데 교대 근무나 이런 부분이 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비 비용을 좀 줄이게 되는 요소가 되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그 동작 상태를 보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즉시 알 수가 있는 거죠. 조치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펜터그래프 같은 경우는 뭘까요? 펜터그래프의 상태는 전차선에서 얼마나 이격이 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전차선에서 이격이 되어 있는 정도를 측정을 하기 때문에 압상력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7kg의 전차선 접촉 압력으로 두고 있다면 7kg 압력이 유지되고 있으면 전차선 전압이 정상적으로 지금 수정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압력을 모니터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압력을 모니터링을 한 부분을 이 변화량을 이선으로 보고 그거를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고 CBM 서버로 옮겨서 유지보수 작업자가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이거는 마모량을 동작 상태를 다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브레이크의 가동 상태를 측정하는 부분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SNCF에서는 이렇게 크게 차량의 이제 서비스 전원 같은 경우에 배터리 전원만 모니터링해서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궁극적으로 그걸 통해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할 건지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때문에 이제 우리도 차상 시스템하고 지상 시스템 구성을 할 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관련된 정보를 그렇게 수집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신차에는.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은
CBM 센서나 정보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데이터 수집, 정제, 데이터 전송, 그다음에 이것을 물리적이고 기술적인 그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이제 장치별 상관관계를 비교를 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 팀들이 분석을 해서 언제 유지보수를 하면 좋은지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때문에 이제 CBM 센서들이 지금 신차에는 다 적용이 되었죠. 고속 차량의 이제 예입니다. 그다음에 이 CBM 데이터들 수집된 데이터들이 지상 장치로 이제 전송이 되도록 되어 있고 IT 운영센터나 이제 차량 기지 내 수집된 데이터들을 통해서 지상에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하는 방법이 3, 4가 조금씩 달라요. 머신러닝 기법을 쓴 데도 있고 또 물리적인 특성에 대한 어떤 그 속성을 감안해서 피직스 베이스드 모델로 만든 회사가 있고 또 이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으로 한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각각의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뭐 수집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데이터의 성질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그 변화량을 모니터링하고 측정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측정된 거에 대한 신뢰성을 우리가 확보를 하고 그 신뢰성 있는 부분을 전처리를 해서 플랫폼으로 가져오는 부분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CBM UI라고 하는 시각화시킬 때 분석 툴로 오는 정보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데이터를 통합해서 사용자 플랫폼에서 이제 유지보수 계획이나 자재관리 계획이나 차량에 대한 기술적인 요약 정보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것이 이제 완성이 되면 이렇게 통합 플랫폼 안에 차량 종별로 또는 이제 각 부문별로 데이터들이 쌓이게 되고요. 쌓여 있는 데이터들을 보고 분석을 해서 지금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시각화 툴을 통해서 데이터가 현재 수집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상태가 어떤지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연속 정보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건지 불연속 정보로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확인을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분류 정제 작업이 기술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전에 CBM 관리 조직이라고 하면 이 일괄적인 어떤 결함에 대해서 통계적인 유지관리 방법을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결함의 정도나 상태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언제 나쁜 상태로 변화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 상황까지 이제 오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정 부품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유지보수 체계가 아닌 통합이 된 상태에서 몇 개의 그룹으로 묶어서 정비를 하거나 점검을 하는 체계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 정책 자체도 예방 유지보수 체계에서 이제 상태 진단 쪽으로 변화를 하고요. 예방 정비에 이제 국한의 어떤 부분을 이제 CBM 분석 인력하고 예방 정비로 좀 나눠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력들이 똑같이 일상적인 점검을 하러 회사에 들어온 게 아니라 발전적인 방향에서 장기적인 전망이나 분석을 할 수 있는 좀 단계로 인력을 뭐 줄이지 않고도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로의 그 역할을 좀 다르게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유지보수 매뉴얼이 확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매뉴얼 같은 경우에도 CBM 체계로 좀 바뀌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태 분석하고 아까 처방전 발행하듯이 정비 체계를 가져가야 된다고 교수님도 제안하셨듯이 실질적인 그런 어떤 유지관리 체계나 이런 부분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디지털 부분도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스템 쪽이 이제 새로운 영역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검증을 위해서 CBM 추진계 검증을 위해서 지금 한 4년 정도, 5년 정도가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제작사에서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우리가 기술적인 영역에서 분류를 해갖고 정리를 하다 보면 상당 부분 기간은 좀 다르게 가져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작은 것들은 물론 미리 예측할 수도 있는 거고 긴 경우에는 좀 크게 갈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4년에 저희들이 CBM 조직을 TF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25년, 26년 그 과정 중에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이라든가 유지보수 활용성 검증, 그다음에 시스템에 대한 물리적인 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검증을 해서 법령 사교 관리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좀 바꿔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7년 이후에는 시스템 레벨에서 운영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준비를 위해서 협조 사항으로 고속 차량 같은 경우에는 CBM 정비 체계로 전환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작업자부터 이걸 관리 감독하는 중간 관리자, 그다음에 이것을 운영을 하고 데이터를 운영을 해야 되는 분사까지도 다 구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성공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필요한 요구 조건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데이터를 차상, 지상 간 통신 속도, 처리 속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데이터 처리를 할 때는 명확한 요구사항이 정의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외부 전문가 그룹을 구성을 해서 체계적으로 어떻게 이행을 할지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CBM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각각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니까 데이터의 정확성 확보나 스마트한 방법을 유지부수에 활용하는 구체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정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서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CBM에 대한 운영자 요구사항이 여기서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음번에는 좀 더 구체화된 프로세스로 고민을 해서 결론을 도출해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초과됐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질문은 따로 받지 않겠습니다. 최석준 처장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